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 약세 기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약달러 시대에는요, 원화에만 국한되지 않은 재테크가 필요해 보이지만 혼자서 알아보기엔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자, 달러를 활용한 재테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 라이플 A 강의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자, 아직도 원화만 고집하시나요? 라는 주제로 오늘은 이 달러를 활용한 연금보험 만나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웰빙 그리고 웰다잉이라는 키워드로 자, 이번엔 달러를 활용한 종신보험들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보험 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금이 적기라고 하는 달러 투자 비법 알아가시고요. 선택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벌라이 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자, 뭘 하든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죠. 지금처럼 달러가 약세인 시대에 달러를 활용한 재테크 비법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달러 연금보험을 김성훈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험 지킴이 김성군입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들 많으시죠? 자,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코로나 백신을 보시면은요, 오늘 그 첫 번째 접종을 했던 게 아스트라제네카, 그 영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만든 그 백신이죠. 또 좀 모더나나 또 화이자, 또 얀센, 존슨앤존슨 이렇게 여러 나라의 그 백신들이 그 개발되고 있고 우리들이 그 코로나 종식은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보면 이 백신이 전부 우리나라 게 아니라 외국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백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아직도 원화만 고집하십니까? 라고 이런 주제로 갖고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그 화편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 달러가 있고 여기 원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백신 얘기는 왜 했을까요? 우리나라 백신은 없고요. 전부 외국 거예요. 그럼 화폐는 어떨까요? 화폐 중에서도 달러가 있고 원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할까요? 만약에 달러하고 원화를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권한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달러, 원화. 아마 대부분은 아마 이 달러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은요, 동남아에 나가면 원화를 받는 데도 있겠지만 달러는 무조건 다 통용을 하고요.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당연히 달러는 통용을 하지만 원화는 받지를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가치입니다. 자, 달러에 대한 가치는 원화에 대한 가치보다 월등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달러에 대한 어떠한 재산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재산은 상당히 안전자산을 준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과연 이 재테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 여길 보시면 직장인들의 재테크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이 첫 번째가 예금 적금이 제일 많습니다. 한 63%는 예금 적금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쪽으로 한 48%가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연끌이라고 그러죠. 젊은 분들이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 그 동학개미, 뭐 서학개미 많이 있지만 그렇게 이 주식에 있는 채권, 이 펀드에 있는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보험과 연금, 또 이렇게 부동산 경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금이나 외화 쪽으로 투자하는 비중은요, 불과 한 2%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좀 바꾸어주는 건 어떨까요? 재투자하는 방법을. 자, 여러분들이 있는 그것을 원화에서 달러로 좀 이전하는 방법을 만약 택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한 그 부가 상당히 지속이 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원화로 저축, 또 주식 펀드, 부동산, 연금 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것들을요. 일부를 이 달러로 또 달러 예금이라든가 또 해외 주식이라든가 또 해외 부동산, 달러 연금 쪽으로 만약에 이전을 좀 시켜주시나라고 하면 전부 이전을 하라는 게 아니라 원화에 갔던 것을 어느 정도의 이전을 해주신다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재산은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하고 달러의 관계를 여러분들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는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예요. 자,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이 원화 달러는 반대로 내려가고 또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면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는 어떤 그런 그래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하고 달러화는 반비례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화로 투자하는 부분들을 달러로 많이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 상반관계, 예를 들어서 종합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원화로 그 투자한 부분들이 많이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달러화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가 달러에 있었으면 훨씬 더 그 여러분들의 그 재산이 증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원화와 달러를 좀 서로 간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재산은 많이 불어남 뿐만이 아니라 분산을 함으로써 위험의 분산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연금을 본다라고 하면 연금은 이런 재산의 증식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계셨던 그 원화의 연금보다는 지금 달러에 대한 연금을 준비하시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그것을 갖고 나왔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그 연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소개해 드리는 그 연금은요, 일단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요, 35세와 75세 사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5세 이전에 있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좀 안 되고요. 35세 이상에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소득 인출 개시 나이라고 돼 있는데 연금 개시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연금 개시 나이요. 그다음에 납입 기간 같은 경우는 5년, 7년 이렇게 10년 납 세 가지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최소 가입 금액이 있는데요. 10년 납 같은 경우는 100불인데 지금 올해서부터 이게 300불로 변경이 됐습니다. 300불로요. 그다음에 그 7년 납은 400불이고요. 5년 납은 500불 최소 가입 금액이 이릅니다. 그러면 1,100원으로 하면은 5년 납 같은 경우는 55만 원 정도요. 그다음에 그 10년 납 같은 경우는 한 33만 원 월 납입 금액이면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 펀드인데요. 미국 장기 회사채 채권에 100% 투자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달러 변액연금입니다. 변액연금인데요. 이 미국 장기 회사채 채권인데요. 제가 오늘 방송을 나오기 전에 제가 이 투자되는 장기 회사채 채권에 대한 연평균 수익률, 오늘 현재 연평균 수익률을 제가 조회하고 왔는데요. 바로 6% 정도가 됩니다. 오늘 현재요. 6%요.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좀 내려간 것도 6%였어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한 8% 이상이 됐었는데 지금 6% 연평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률도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가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계약자 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큰 금액을 드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 손해 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득 인출 개시 나이에 이 보험은요,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변액인데도 불구하고 그 연금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변액은 분명히 그 운영 수익에 따라서 손해도 날 수 있으면 연금은 그대로 줄여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만약에 그 평생으로 확정을 지급을 하는데요, 투자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 장기채가 마이너스가 금리가 나도 결정된 연금액은 돌아가실 때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관계가 없이 확정된 그 연금액을 드리고요. 또 적립금이 다 고갈이 됐어도 드리는 어떠한 아주 독특한 달러 변액연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금액을 얼마나 드릴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나이별로 이렇게 확정 지급률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세 35세 되시는 분이 10년 납을 가정하신다 그러면 35세 되시는 분이 납입을 완료가 됐다 그러면 평생 납입 완료한 적립금의 2.26%를 곱해서 평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5년을 거치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가서 2.82 이런 식으로 그 거치를 하면 할수록 1년에 연복리 4.5%의 그 연금액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제 금액으로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45세 되시는 남성이요, 10년 납 가정으로 월보험료 1,000달러를 낸다는 가정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45세 분이 55세에 납입이 끝나고 나면은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급률을 보시게 되면 10년 납 끝나고 45세가 3.39%였는데 10년을 하면은 3.39%죠. 그럼 보시게 되면 그거를 12만 불을 납입하게 되시거든요. 12만 불인데 12만 불에 그 지급률을 곱하게 되면 즉시 인출을 하면 납입과 끝나는 동시에 연금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면 연간 4,077불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100살까지 만약에 사신다는 가정하에서요, 연금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 18만 3,400불 정도를 받게 되십니다. 내신 금액은 12만 달러인데 100살까지 사시는 가정하에는 18만 3,465달러를 받게 되시고요. 만약에 나는 55세 때는 경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때 그 연금을 안 받아도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10년간을 그 거치를 한다고 가정해가지고요, 65세 때 연금을 수령한다는 가정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이 45세 때신 분이 10년에 거치하면 지급률이 처음엔 3.39%에서요 5.27%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게 되면 처음에 즉시하는 4,077불을 받게 됐던 연금이 65세에 받으면 6,322불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를 100살까지 하신다는 가정하면 35년을 받게 되거든요. 이분이 35년 동안에 받은 연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22만 1,000달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낸 돈은 12만 달러를 냈는데 받은 금액은 22만 1,000달러가 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연금 이후 소득을 보게 되시면 만약에 즉시 인출하신 분들은 나머지 15.6년만 더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6만 3,400불 정도를 더 받게 되지만 이렇게 10년간을 거치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사신다면 더 받는 금액이 무려 10만 불을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나는 연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거치를 하면 거치할수록 연동률 4.5%로 확정적으로 높여가지고 그 지급률이 높아가기 때문에 이건 확정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노후 생활에는 안정적이면서도 더 많은 그 연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자, 이 보험은요, 펀드 운영 성과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노후소득을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그 펀드의 운영이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관계없이 연금을 받는 거는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금을 받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연금을 거치를 하면 할수록 제일 중요한 4.5%의 연금을 복리로 인상을 해드리기 때문에 더 노후소득 보증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기축통화의 미국 달러로 노후소득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 안전자산인 달러의 자산을 확보함으로써의 더 안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로는 이 미국 장기 회사채 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걸 보면 제일 높은 수익률이 3.32% 정도의 수익률만 제시를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최소한 6% 이상의 채권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계약자 적립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상황에 따르는 유연한 적립금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많이 낮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중도 인출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립금이 많이 불어났을 때 좀 필요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중도 인출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지금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 달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축자산인 달러를 여러분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더 밝은 노후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원화와 달러의 그 같은 포트폴리오를 같이 준비하시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더 좋은 노후가 보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달러 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성군이었습니다. 네,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필요한 연금이라면, 어차피 준비가 필요한 연금이라면 지금 달러가 가치가 좀 낮아져 있을 때 달러를 활용한 연금보험 가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남들보다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연금보험의 정말 큰 강점은요. 투자도 되는데 내가 확정된 연금을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해약을 하게 돼도 펀드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있어요.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개시 시점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연복리로 4.5%씩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계산해 보시고 내게 이익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김성훈 전문가님, 우리가 이 보험이 아무래도 돈을 내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열심히 돈을 내서 연금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연금을 받다가 얼마 안 돼서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남은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셨을 경우에는 절대로 손해가 나면 안 되겠죠. 근데 중간에 연금이 타기도 전에 또는 타시다가 돌아가신다고 하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낸 연금 보험금에 또 계약자 적립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그 연금을 받으시다가 낸 금액에 대한 차액을 돌려드리고요. 적립금이 더 많다면 그 적립금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절대로 손해나는 일은 없습니다. 네, 내가 낸 연금액만큼은 무조건 돌려준다고 하니까 내가 내는 돈에 대해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환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게 환율인데 그럼 이렇게 달러를 활용한 연금보험은 어떻게 잘 운용할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 개시 전에 만약에 그 계약자 적립금이 상당히 투자가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계약자 적립금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다라고 하면은요. 굳이 뭐 연금에 개시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를 정리하셔서 쓰셔도 어떤 방법이고 또 중도 인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연금을 개시한 상태에서는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왔다 갔다가 그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달러로 일단 받았는데
만약에 그 달러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달러를 갖고 계시고요. 만약에 원화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바로 원화로 환전을 하셔가지고 쓰시면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용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셔도 되고 나중에 나는 그냥 연금 말고 목돈으로 찾아 쓰겠다 하셔도 크게 받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환율에 따라서 내가 원화로 가져갈 수도 있고 더 높아진 달러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성문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이제 코로나 백신도 접종이 시작됐죠. 의학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정말 더 오래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게 됐지만 우리의 노후 소득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달러 연금보험도 내가 나이 들었을 때를 생각해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내 건강 걱정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보험들도 아래 열려있는 전화 문자번호 통해서 꼼꼼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웰빙 그리고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현주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우리 예전에 한 5, 6년,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사람끼리 만났을 때 네. 인사 보통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식사하셨어요라는 오, 거 들어보신 세대가 아니시죠? 아니, 들어봤죠.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네. 식사하셨냐 이렇게 안부를 여쭤봤던 것 같은데 또 요즘은 달라진 것 그것도 이제 같아요. 구수한 거라면은 진지 잡쇼슈라는 이제 인사를 구수하네요. 네, 그렇게 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바뀌었어요.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간간히 만나게 되더라도 별일 없으시냐, 건강하시냐, 그렇죠? 많이 맞아요. 요즘 어디 아프신데 없으시냐. 네, 맞아요. 이게 질문이 됐네요.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까 웰빙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죠. 그리고 맞아요. 백신 접종이 됐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이 시대에 오늘 주제는 그래서 웰다잉 까지 가는, 그러니까 웰빙에서 웰에이징 그리고 웰다잉 이런 3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웰빙 편안하고 잘 먹고 사는 거. 그 대신 웰에이징 그러면서 잘 늙어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웰다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라이프 플랜에 이어서 달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달러를 종신보험으로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종신보험으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해결된다고 하면 믿겨지시겠어요, 아나운서님? 와, 이 세 가지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는 연금이고, 네. 하나는 노후자금, 네. 사망보장. 네.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좀 어렵고 네. 돈이 많이 들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전 시간 이걸 계속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이시라면 연금도 준비하시고 웰다잉에 맞춰서 종신보험까지 준비하시면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많은 혜택을 한번 누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자, 요즘에 그 현금과 현물에 대한 그 투자 비율이 굉장히 막 바뀌고 있어요. 네. 어디에다가 내 자산을 좀 맡길까? 또 좀 굴려볼까? 늘려볼까?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물론 이제 예금 적금의 시대는 이제 벌써 안녕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워낙 맞아요. 금리가 인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주식
많이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그래도 나는 땅이 좋아. 난 그래도 건물주, 조물주 다음으로 최고인 건물주도 원하지만 오늘 조금 더 우리가 관심사 있게 달러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요즘 뭐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은 이게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도 들고요. 맡겨주는 거죠. 그렇죠. 네. 주식도 오늘같이 파란불 킬 때는 또 괜히 주식했네라고 후회를 하시는 저는 분들도 오늘 너무 좋던데. 전문가님은 또 그랬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하루 이틀 이게 맞아요. 울고 웃을 때면은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는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부동산도 요즘 뭐 굉장히 이슈인데 달러는 좀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그래도 드네요. 아무래도 안전자산이라는 선입견 때문이겠죠. 만약에 저한테 원화랑 달러 중에 어떤 걸 하겠냐 하면 전 달러를 택할 거고요. 달러를 가질래, 금을 가질래 하면 약간 고민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불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나라 돈 원화만 좋다 했지만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해외도 가시고 지금은 자유롭지 않지만 어느 때서든지 통용화되는 기축통화인 달러가 지금 미국도 경제 위기, 각 세계도 경제 위기, 더불어 우리나라도 지금 힘든 상황, 이런 불안한 시기 속에서는 무조건 안전자산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불안한 오늘 파란불이 켜졌을 때도 네. 자, 원달러 비율을 한번 볼 거예요. 아까 전 시간 테마 플랜에서는 반비례한다고 코스피 지수와 환율이 반비례하게 되는데 저는 요 네모 박스 안에 보면은 1,100원 기준으로 계속 환율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을 한번 보시면은 코로나 발병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서 2019년 12월서부터 코로나가 살짝 오르다가 미국 양적 완화로 인해서 달러를 막 풀게 되죠. 그래서 잠깐 급상승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코스피 지수는 막 오르게 되고 자, 이렇게 장기화될지 몰랐지만 장기화되면서 달러가 곤두박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불안하고 전 세계가 무역, 수출 다 막혔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달러에 대한 값어치가 점점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쭉 아래로 떨어지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모두가 좀 세계적으로 다들 불안할 초조하고 때, 네. 불안할 때 우리가 그럴 때 달러. 이럴 때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네. 미래를 예견해 본다면 달러가 굉장히 길게 봤을 때에는 좀 안정적인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명절 지냈잖아요. 네. 명절 세뱃돈을 달러로 한번 조카들한테 줘봤거든요. 전문가님께서요? 네. 와, 역시 앞서 나가네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윷놀이를 할 때도 우리 이렇게 뭐 살짝 사행성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금 걸 때도 달러로 하는 집도 있었다고. 네. 윷놀이를 굉장히 색다른 방법인데. 그래서 네. 이 달러를 이용만 한다면은 엄청 좋은 장점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해드리는 이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너무 제가 지금 종신보험이라고 막 어둡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종신보험에 가진 스펙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잘 죽는 그 보험까지도 우리가 달러로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펙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이율은 전 시간은 변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 채권에 투자되는 100% 변액으로 운용되는 달러 연금이라면 이거는 확정 이율 2.3% 확정 이율 상품입니다. 그리고 가입 나이는 15세부터 65세까지 좀 폭넓게 열려 있죠. 그런데 왜 15세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냐면 종신보험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각 부자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자식의 가문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15세가 되는 시점, 성인이 되는 할례를 거쳤을 때 종신보험을 가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가 또 대를 물리고 그래서 이 종신보험도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준비를 해도 아주 좋은 조건이고요. 가입 금액 자체도 달러 기준 $10,000부터 500만 달러까지. 그러니까는 적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유태인들이 뭐 예전부터 돈 버는 데는 가장 머리가 그쵸. 좋은 민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식에게 종신보험을 가입시켜 줄 정도면은 돈을 네. 벌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시는 특별한 달러 종신보험만의 어떤 특색이랄까?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이제 짧게 혹은 길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5년 납, 보통 종신보험에서 좀 찾기 힘든 기간이죠. 네. 5년 납, 7년 납, 10년 납, 그리고 15, 20년 긴 장기까지도
기간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보장자산, 그러니까 사망보장금을 준비하는 대신에 이 사망을 하지 않고 내가 이거를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도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연금 또한 그때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쓰는 게 아니라 현재 가입 시점, 그러니까 제 나이가 40 몇 살이었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할 수 있죠.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매달 바뀌는 환율이 또 염려되실 거예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 보험료에서 110에서 140%까지를 워낙 고정을 딱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30만 원을 낼 수 있는데 오늘 달러 기준으로 뭐 28만 원이다 그러면은 30만 원으로 고정을 해놓으면 매달 그 30만 원의 나머지 짜투리 2만 원은 자동적으로 추가 납입이 되는 거죠. 알아서 계산돼서 나에게 유리하게 들어가는 거네요. 나는 원화로 내는 것 같은데 모든 게 달러로 운영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내는 거는 이렇게 편한데 받는 거는 또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받는 것 또한 1달러당 기준 2원. 한전 수수료가 2원밖에 붙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여행 한번 가보셨죠? 가면 필수적으로 보통 크레디트 카드를 쓰는데 그렇지 않고 환전 해보셨죠, 아나운서님? 네, 그러면 환전 수수료 좀 걱정되잖아요. 살 때도 떼고 팔 때도 떼고. 하지만 얘는 내가 계속 달러로 예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달러를 그 차익이 생겼을 때 받을 때 이걸 계산하면 2원밖에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환차익에 대한 그 달러의 강점은 가져가면서 수수료의 부담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겠네요. 이게 보통 은행에서 아주 주거래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혜택을 받으신다고 해도 한 80, 90% 정도 혜택을 세금 무대를 받으시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1달러당 2원이면은 사실 내가 자연스럽게 운용하셔도 달러가 필요할 땐 당연히 달러로 쓰겠지만 원화로 바꾸실 때 이 수수료마저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시작 전부터 이거 들어가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고 강조해 주셔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보장자산이라 하면 이제 사망보장금에 대한 부분도 준비가 됐지만 그 외적인 이 특색적인 혜택이 있는데요. 바로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뭐 각 보험사마다 자기들 그 보험사만의 특색을 가진 혜택도 있겠지만은 여기 이 지금 제가 소개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는 대형 병원의 진료 예약이나 명의 안내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이런 좀 어려운 부분들을 전화로 상담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하면 예약도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라고 되면 동행까지도 다 해주는 절차예요. 와, 이거 너무 친절한데요? 종신보험이라 그래서 저는 사망보장 위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실제로 많이 좀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사례들 좀 볼까요? 근데 조건은 주계약 5만 달러 이상 가입이 제한이 되지만 만약에 가입을 했다 하고 되면 이제 제가 예를 좀 몇 개 드릴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주변에 겪었던 예를 좀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건강검진 하시잖아요. 건강검진 중에 유방암, 의심소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의심소견이 되면 일단은 사람들은 다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재검을 받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재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분, 명의를 찾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그 상급 병원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의심돼서 소견을 받고 싶다 하면은 예약 자체가 길어야, 짧아야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치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약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락을 취하시면은 명의 추천과 예약 동행해 드립니다. 보험에서 이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거는 뭐 암이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사례는 사실 저희 아버지의 사례십니다. 그래요? 오랜 두통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원인 모르는 앞머리 쪽에 두통이 심하신데 본인께서도 뒤통수는 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자꾸 앞쪽에 두통이 호소되셔서 도대체 내과를 가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사실 좀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취해봤더니 신경과 그래서 MRI를 찍고 판독을 해본 결과 다행히도 큰 질병은 아니셨으나 이런 혜택도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 심한 골절로 무릎 10대 인대가 파열이 됐는데 하필이면 이 다친 친구가 여자친구였었어요. 그리고 또 20대 초반. 그러면 무릎 10대 인대 수술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약 30cm 가량 깊은 흉터가 남게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명의를 한번 신청을 해봤더니
수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서 혜택을 받으신 사례도 있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자, 물론 제가 뭐 서울, 뭐 수도권 이렇게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지방에도 물론 훌륭한 병원이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특히 서울에서 의료받고 싶어 하시는 그쵸. 수도권에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 있을 때 정말 예약 힘들거든요. 이랬을 때도 상담가 명의 추천 그리고 예약 및 동행을 이 서비스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 하나의 보험을 준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네. 같거든요. 우리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막상 알아봐야 되는 것도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이런 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은 마음 편하게 치료에만 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편하죠. 자, 그러면은 달러를 활용한 이런 모든 서비스를 받아갈 수 있는 종신보험 보험료 좀 알려주시죠. 네, 보험료는 보시고 허걱하실 수도 있어요, 오, 시청자님들. 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제가 예시일 뿐입니다. 자, 10년 납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주계약 5만 달러, 그러니까 즉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 30세 기준으로 267달러. 우리가 그걸 1,000원씩으로 계산을 해서 그냥 풀어도 한 26만 원 정도로 10년. 그 대신 제가 일부러 보험료가 더 저렴해 보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10년 정도를 내다봤을 때 요 정도의 금액이면 사망보장금과 연금과 그리고 아까 헬스케어스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거죠. 그리고 기본형과 추가형이 있는데요. 기본형은 말 그대로 사망보장금만 받게 되는 거고 추가형은 사망보장금 외에 내가 해지를 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생기잖아요. 네. 그 환급금이 이렇게 증액이 됩니다. 오, 그러면 그래서- 해지했을 때도 손해가 안 나겠네요. 네, 이 보험의 핵심은 해지를 했을 때 원금을 그대로 지켜드린다는 숨은 진실이 있어요. 이거 참 물론 해지를 하려고 가입하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혹시 모를 때 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내 돈을 고스란히 네, 물려받을 손해보는 수 일은 있다는. 없다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추가형으로 만약에 여성형이 가입을 하실 경우는 416불 정도. 그 대신 이거를 416불로 안 하고 내가 50만 원 정도로 고정 납입을 하면 나머지 차액은 또 추가 납입으로 나머지를 또 달러를 제가 가질 수가 있는 거겠죠. 구체적으로 비교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기본 보험료를 가지고 거기에 남은 돈, 그러니까 이 돈에서 416불에서 내가 55만 원, 뭐 60만 원 이렇게 정해놨을 때 그 금액을 가져가게 되면 이게 추가 납입, 그러니까 고정 납입으로 월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네. A사와 이제 같은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보험료를 구성해 가느냐 이게 네.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두 개를 비교 좀 해주시죠.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A는 기본형입니다. 그러니까 납입 완료 시에 100% 해지 환급률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납입이 종료돼서 나 납입을 다 했는데도 원금에 도달하지 않았네가 아니라 원금, 내가 낸 돈이 그대로 100%를 보장해 주는 대신 사망보장금은 약간씩 늘어져 있을 거예요. 늘려져 있는 건 아까 제가 복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망보장금도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증액이 되어 있는데 자, B 추가형을 보시면 납입 완료 시, 즉 해지환급금도 늘어나 있지만 사망보장금까지도 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해지환급금이 어떤 식으로 느냐면 5년 납일 경우는 1.3%씩 그 비율에 따라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아까 10년 납으로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10년 납의 종료가 됐을 때 100%에서 101.7%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다시 10년이 되면 117%라는 해지환급률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종신보험이잖아요. 보장을 받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해지환급률이 사실 그렇게 큰 주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얘는 환율 상품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 환율이 올랐을 경우는 이게 테크의 기능으로 환차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환차 손에 대한 거는 사실 염려가 덜 되는 부분이 100%를 찍기 때문에 네, 그죠? 좋습니다. 마음 편하게 그러면은 이 중에서도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겠다는 님의 의견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 원픽이 제일 고민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두 가지 다 좋은 기능이 있는데 저는 제 나이를 기준으로는 A 기본형을 선택하겠는데요. 저는 요걸 선택하시기 전에 가입하시는 대상자, 그 대상자의 나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시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긴 납으로 가도 체증되는 거에 따라서 더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만약에 기간을 좀 짧게 하고 연세 그리고 나이가 좀 고려해 보신다면은 A 기본형을 선택하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달러 투자가 적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달러를 활용한 종신보험이지만 사망보장은 기본으로 가져가고 내 노후에 나를 좀 든든하게 지켜줄 연금보험을 준비에다가 내가 아플 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도와주는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유일하게 들어있는 달러 종신보험 소개해드렸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은주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전화 연결 통해서도 저희가 상담 도움드리고 있는데 지금 전화 연결 와 있다고 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지금 남편 보험이 3개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아, 네. 네, 이거 다 하나씩 조금 잘 들었는지 좀 알고 싶고 혹시 부족한 게 있는지도 같이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잘 봐드릴게요. 남편분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45이요. 특별히 아프시거나 걱정되는 부분 있으실까요? 별로 그런 부분은 없는데 남편 직업이 약간 위험한 일을 해서 그게 또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아, 그 부분도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이신 남편분의 증권입니다. 신한생명에서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해 두셨고 한화에서는 CI보험 그리고 진심을 품은 암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34만 5천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내분께서 남편 보험 점검 받고 싶다고 합니다. 자, 직업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김성문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증권 좀 잘 받아봤고요. 네. 일단 그 3가지 증권을 좀 갖고 계시는데 일단 한 가지씩 이렇게 살펴보면 2017년에 신한생명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2016년도 그 하나생명 CI보험 또 2020년 작년에 또 신한생명에 암보험 가입하셨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한 살펴보면은요. 일단 신한생명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보면 20년 납 기준으로 보험료는 16만 원인데요. 이거 혹시 그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죠? 저희 신랑이 소방공무원인데요. 아, 네네. 시어머니께서 이게 아무래도 직업이 위험하다 보니까 종신보험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거래해서 가입을 했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이 신한생명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보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용어로 R종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다른 특약은 하나도 없고 딱 이 사망보험만 딱 들어있으세요.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시어머니가 남편이 지금 소방공무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종신보험을 사망을 담보로 이제 아마 그 아내분과 또 그 손녀나 손자분을 위해서 혹시나 잘못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가입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굉장히 잘 가입하신 겁니다. 다행이네요. 예, 이거는 그 사망을 또 담보로 했기 때문에 또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100%짜리 그 보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좀 잘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하나생명 CI보험을 또 가입을 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또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죠? 이거는 일단은 암이나 심장 질환이나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큰 거부터 작은 병까지 다 이거 하나면 다 보장받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가입을 했어요. 네. 혹시 그러면 이제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신한생명 CI보험은 좀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으네요. 자, 보면은요, 지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보험에 보면은 암이나 뇌나 심장이나 다 보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 보험의 그 제목을 보면 CI보험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이 CI보험이 종신보험의 일종이거든요. 증권에 보시면은 아마 주계약 보험료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 주계약이 뭐냐면 사망을 했을 때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주계약이 지금 보면 4천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네. 종신보험인데 혹시나 사망하기 전에 좀 큰 질병에 가서 입원하시거나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받으실 경우에는 이 4천만 원에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80%형이라서 48은 32, 3,200만 원에 대한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질병이 좀 한정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또는 뭐 네. 수술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인 거를 받으면은 그나마 좀 나은데 이 CI 보험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리티컬 일리스 이제 중대한 질병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만 걸리면 그냥 주면 좋겠는데 앞에 크리티컬, 그러니까 중대한이 붙음으로써 웬만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암은 웬만하면 좀 받을 수 있는데 네.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이런 거를 받으시면 그나마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뇌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으로 신경학적 결손으로 해가지고 25%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셔야 되고요. 또 심근경색 같은 경우도 심장이 괴사가 돼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문제가 심각하게 돼서 뭐 기본적으로 완치가 됐거나 말끔히 깨끗하다 이러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수술을 한다도 안 되고요. 중대한 수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질환도 뭐 말기 폐질환, 말기 심부정증 이렇게 말기자가 꼭 붙어야 되고, 또 그 뭐 치매 같은 경우도 중증 치매 뭐 이런 식에 대한 어떠한 중증 간병 상태가 돼야지 그렇게 되는데 또 그나마도요. 이 CI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보험회사에서 정한 질병이 한 16가지가 되거든요. 네. 16가지 중에서 먼저 걸린 거 한 번만 딱 받으면 끝납니다. 지금 시청자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뭐든지 네. 다 된다고 생각해서 네.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보험은 좀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네. 조금 좀 변경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세 번째로 암보험에 또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 암보험은 가입은 잘하셨는데 문제가 지금 남편분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네. 15년 갱신으로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갱신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신한생명의 유니버셜 종신보험 사망보장 그거는 유지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생명하고 신한생명의 암보험은 좀 정리를 하는 거를 좀 하시면서 그러면 생존 보장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손해보험사에 그 올라가지 않는 금액으로 해서 20년나 100세 만기로 해서 암하고 뭐 뇌혈관, 심혈관, 각종 수술비 생존에 사시면서 혹시나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뭐 어떻게든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되시면 보험료는 한 16만 원 정도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마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아주 세세한 부분들은 담보에 대한 이런 것들은 방송이 끝난 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남편분 아무래도 직업도 그렇고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네. 자세하게 봐드렸는데요. 잘 가입한 보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보험도 있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한생명의 종신보험만 유지하시면서 우리가 쉽게 좀 받을 수 있는 보장들이 좋은데 어렵게 받을 수 있는 보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 새로 가입하시는 보험은 조금만 남편이 아프셔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네. 나중에 시청자님 증권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 보험은 전문가의 눈에 몇 점짜리 보험일까? 혹은 내가 가입한 보험 보장 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6번으로 지금 전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풍성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